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자원봉사단 저스티스 스포터즈 SLS라는 팀이고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춘천 꿈키움 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이 이제 비행을 저질렀을 때 이게 초기에 이제 비행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개입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법적으로는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고 이제 복수 명칭은 꿈키움 센터. 전국 18곳 있는 곳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일단 교육도 하고 그다음 이제 법원 재판 전에 이렇게 이 아이의 그 조사를 해요. 그 진단이라고 하죠. 비행 진단이라고 하는데 비행 진단을 통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재범 가능성이 있느니 아니면 뭐 환경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처우를 해야 될 것인에 대한 조사를 해요. 교육과 동시에 이제 조사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법원 재판할 때 적절한 그 10가지 보호 처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판사님이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내는 그런 것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법원 상담 조사 제도라고 하고 이제 선생님들 교권 침해하고 이런 아이들은 이제 특별 교육이라고 해서 학교 차원에서 이제 징계 차원에서 우리한테 이제 의뢰하는 학교 특별 교육. 그거 하면 이제 찾아가는 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나 이런 외부 강사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초기 비행 청소년에 대한 어떤 사인의 처우 기관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되셨나요?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로서 경험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현재 소년 범죄 및 재범률이 높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재범률이 높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보면 이제 성인범의 재범률은 이제 항상 이제 5% 6%대예요. 보관처 기준으로. 근데 소년 같은 경우는 재범이 11%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2배 이상 이게 높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서울이나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막 19% 이렇게 해요. 근데 지역별로 차이나 있지만 평균적으로 12% 정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은 이제 같이 비행을 해요. 단독 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울려서 같이 하다 보니까 폭력도 같이 하고 절도도 같이 하고 뭐 그런 가출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또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곱하기 2가 사실은 되는 거고 그런 요인도 있고 또 하나는 요인은 이 아이만 바뀌어 갖고는 이제 가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가정 환경이나 이제 보호자들의 그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이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윽박지르거나 이제 이렇게 강압적으로 했을 때 아이는 이제 반항하는 거죠. 뭐 보호자 말은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이제 재범하게 되는 그러니까 가정 환경, 뭐 주위 또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매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범이 높다.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청소년이나 청소년 재범 예방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지 청소년 재범 예방을 위한 꿈키움 센터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뭐 절도를 하든 폭력을 하든 뭐 교통 무면 운전을 하든 이렇게 다양한 비행을 할 때 그냥 일률적인 그 교육 프로그램을 짜갖고는 이 아이들 특성에 맞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건데 주로 이제 성비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비행 전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비행 쪽에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지 감수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목표로 그런 포커스를 맞춘 거고 폭력 같은 경우는 이제 분노 조절이나 뭐 그런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이런 자기 절제를 감정 조절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자기 감정을 어떻게 뭐 컨트롤하거나 타인의 그거를 공감한다든지 뭐 대화법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폭력 같은 경우는 이제 폭력 전문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절도나 도로 교통보호위반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아이의 특성에 맞게 매번 바뀌어요. 프로그램이
그 아이들이 이제 법원에서 오거나 검찰에서 오거나 경찰에서 왔을 때 아이들 보고 이제 그거 프로그램에 그 담임들이 짜요. 짜고 그거를 이제 하고 나서는 이제 효과성을 분석해요. 제대로 교육이 됐느냐, 뭐 사전 사후 인식도를 본다든지 변화율을 본다든지 해서 그렇게 좀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재범 예방을 위한 역할이 무엇이냐? 초기 청소년에 대한 비행을 예방하는 거죠. 세 번째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범죄 중에서 재범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출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찾아봤어요. 다행히 근처에 책자가 있어갖고 근데 이게 출처가 있어야 되죠. 범죄백서하고 이제 매년 이제 국민연수원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범죄에 대한 분석을 하는 범죄백서를 출간하는 거고 범죄예방정책본에는 통계분석이라고 해서 이런 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범죄나 이런 걸 분석을 통해서 대책을 수립을 하겠죠. 근데 통계 분석 보면 청소년 범죄 중에서 폭력이나 절도,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여기 보면 소년보호관찰 현재원의 폭력이 24%, 절도, 교통. 요 대부분 청소년들은 폭력, 절도, 교통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청소년 범죄의 특성은 뭐냐면 청소년들은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가출을 했을 때 돈이 없으니까 절도를 하겠죠. 그리고 오토바이 타 해갖고 이제 무면허 오토바이 타죠. 그거 다 비행이잖아. 그리고 애들 올려갖고 이제 삥 뜯으려면 폭력을 행사하겠죠. 한 방에 이제 폭력, 절도, 교통사고이 복수로 있는 거예요. 특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청소년 특성은 그냥 되는 대로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하는 게 이제 청소년들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중복 비행하는 게 이제 다수다. 아이들을 재범했을 때 가장 이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재범하는 게 이제 임시퇴원자라고 해서 소년원에 있다가 거기 생활하다가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끝나기 전에 이렇게 석방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임시퇴원인데 2년간 보관자 받아야 돼요. 실질적으로도 그 가장 재범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임시퇴원자예요. 그래서 한 통계적으로 16%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형법은 이제 청소년인데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이제 비행이 중해서 소년교도소를 가는 케이스는 굉장히 중한. 그 아이들은 이제 나오면 또 재범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릴 게 특이한 양상이 성비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유의미한 통계인데 범죄백서에 보면 폭력, 절도 뭐 이런 쪽 비율은 이제 뭐 26%, 2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성폭력 사범은 사실은 옛날에는 사실 거의 청소년들 없었다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사용이 늘고 SNS를 통해서 그런 약간 음란물이나 이런 걸 접하면서 성비행 쪽 이렇게 뭐 통신 매체를 통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이상한 문자를 보낸다든지 몰카를 찍는다든지 그런 비행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요즘 합성 사진 해갖고 예를 들어 좋아하는 반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성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100원인가 뭐 얼마를 내면 그럼 그거를 이렇게 그 야한 사진을 합성해서 돌려봐요. 그래서 그런 그게 유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난식으로 하면서 그런 성비행이 좀 늘고 있다. 그런 스마트폰 쪽하고 매우 관련성 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년범죄와 관련된 상담을 많이 진행해 보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이 와서 이제 교육을 한 3일 정도 봤거든요.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는데 매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청소년이 있었고 이제 또 하나의 유형은 이 교육장에 와서 이제 배가 아파서 복통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배가 아프냐 했더니 사실은 임신을 하고 유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긴급 수술해서 사실 이제 좀 위기를 넘긴 그런 케이스가 있고 공격 행동은 이 아이가 이제 같은 교육생끼리 이렇게 서로 말다툼하다가 선생님이 이제 여기 담당자가 이제 개입을 했는데 얘가 이제 그 분노 조절을 못하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공격적 행동을 보였을 때 우리가 이제 사실 그런 아이들은 이제 태교 처리를 하거든요. 이제 걔는 이제 태교 처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또 여기 와서 이제 난동을 부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제 상담 선생님이 이제 상담도 하고 뭐 녹취나 이런 걸 해서 법원에서 얘가 적절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죠.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재범 예방을 위해 사회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청소년 비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뭔가 단번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중2병이 왜 있냐면 호르몬상 가장 충동성이 이제 충동 호르몬이 가장 올라가는 게 중2, 중3 이런 쪽이에요. 근데 이때는 누가 얘기도 안 들려. 사춘기라고 하죠. 질풍노도의 시기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사회에 반발하고 이렇게 감정 기복도 있고 이런 충동성이 있을 때 그 가정에서 이제 제대로 안 되고 뛰쳐나왔을 때 이제 그런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이제 비행을 저지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 딱 개입을 해갖고 당장 애가 바뀔까요? 한 번에 안 바뀌어요. 한 기관에서 뭔가 개입을 한다고 예를 들어 부모가 개입을 한다고 해서 안 되고 뭐 한 아이를 위해서는 모든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같은 이 기관도 있지만 지역사회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지역사회 그런 다양한 기관들이 좀 이렇게 같이 연계가 돼갖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로 해서 이 아이를 개입하고 케어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좀 옛날에 비해서 점점 네트워크가 좀 계속 쌓이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비행을 저지르는 케이스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규제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유타주 이런 데는 그 18세 미만 청소년에 SNS 규제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 미국에서 이제 스마트폰 중독이나 이 SNS 중독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미국 공중보건당국에서도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뭐 우울증 위험도 2배고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유가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 41개 주에는 이제 메타 플랫폼스라고 이제 회사의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게 작년 10월달 페이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미성적 정신건강 피해를 입혔으니까 너희 돈 내라. 이 정도가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사실은 이제 다 열어놓고 청소년 보고 알아서 열어보면 다 자극적인 게 많죠. 그 청소년들이라고 뭐 갑자기 눈 감나요? 그 청소년들은 더 무분별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란 영상을 통해서 사실은 더 위험한 건 도박으로 빠져요. 무료를 열어주고 거기에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걸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누른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도박 사이트로 가요. 그 도박 그 사이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유혹하는 청소년들. 그렇게 이제 도박으로 가고 이제 엄청난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마지막으로 이외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들이 이제 한번 불량한 친구하고 휘둘리면 사실은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부모들이 극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사를 가요. 외딴 곳으로 그냥 이사. 불량한 친구가 휘둘려서 이제 걔들이 자기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비행에 빠지는데 그 아이들이 용기를 내서 사실은 이제 자기가 이제 원해서도 있고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로 아이들하고 어울리거나 비행에 빠지잖아요. 그럴 때는 또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뭐 사실은 용기를 내서 뭔가를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뭐 어른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런 게 필요한데 보면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당하기만 하거나 그냥 가해만 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암수 범죄가 분명히 많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용기를 내서 좀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야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